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포스코 퓨처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뭐 수급만 놓고 보면은 개인들이 이제 던지기 시작을 하네요. 올라오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개인들이 던지니까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금투, 투신, 뭐 연기금에서 관심을 가집니다. 슬슬. 같이 투자하잖아요, 얘네들은. 연기금은. 그러니까 이게 성격 자체가 좀 달라요. 얘네들은 연기금 같은 경우는 단타를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가치 투자를 해요. 가치 투자.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업황이 바닥을 찍고 더 이상 주가가 악재가 나와도 빠지지 않고 버티잖아요. 버티면은 더 이상 이제 빠지는 국면보다 손익비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레버리지가 더 높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부분들의 이슈들도 사실 포스코 퓨전 쪽에는 악재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포드 쪽 관련되는 이슈도 있었잖아요. 전기차 축소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 공장 중단됐던 이슈가 한 번 더 있었던 걸 또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공장이 중단돼 가지고 양극재 쪽에서 관련돼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뭐냐 어, 이거 포드와 양극재 공급 협업 잠정 중단 이거 돼가지고 상반기 동안 가동 중단이 돼가지고 아마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슈가 3주 전에 나왔었잖아요. 이거 제가 말한 거 이거 GM 쪽. 근데 이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이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퓨처엠이 버텼어요. 안 빠지고 오히려 반등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반등하는 그 국면도 보세요. 포드 관련된 이슈가 나왔잖아요,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이거 전기차 축소 4일 전에 양극재 논의 중단했다. 이 이슈 공급 혐의 잠정 중단. 근데도 반등이 나와요. 주가가 생각보다 안 빠지고.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얘네들이 업황을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는 양극재 사업만 하는 기업이 아니죠. 음극재도 같이 합니다. 얘네들은 양극재, 음극재 투트랙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양극재 쪽 말고도 음극재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출하량이 전년도랑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극재 쪽만 조금 타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음극재는 작년과 또 유사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양극재 쪽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어도 음극재가 버텨주니까 주가가 또 버텨주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포스코 퓨처를 바라볼 때는 저는 진짜 얘네들 가치 투자로 놓고 보면요. 저는 진짜 수익 크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47만 원 고점 60만 원대. 저는 이거 뭐 사실 이제 기간이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리겠지만 결코 어려운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지금 상황에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숫자로 이제 증명해주면 돼요. 얘네들은. 왜냐? 업황 바닥 찍었어요. 왜냐면 지금 악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져요, 주가가. 안 빠진다는 거죠, 주가.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1월 말에 얘네들 잠정 실적도 나왔거든요. 잠정 실적 나왔는데 뭐 나왔어요, 얘네? 적자 나왔어요, 적자. 근데 적자일 수밖에 없었죠. 2차 전지가 뭐 다 적자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전기차 출하량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죠. 근데 적자 나왔었고요. 또 포도양 양극재 공급 논의가 잠정 중단된다. 아까 제가 뉴스로 보여줬죠. 이거 공시가 또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투심을 흔드는 요소로도 작용을 했던 부분들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질문 자체가 점점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이 포스코 퓨처엠의 본업이 결국에는 언제부터 다시 이 출하,
숫자로 돌아오느냐 이쪽에 프레임이 좀 많이 씌워지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이제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니네 그럼 결국 이제 출하 회복 언제 돼? 출하 숫자는 언제 돌아와? 여기에 이제 조금 더 프레임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단순해진다는 프레임 자체가 씌워진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악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재가 나와도요. 주가가 생각보다 안 빠질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면 우리가 포스코체인 눌릴 때 사야지 하다가 이런 자리 안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영상 아마 나중에 진짜 막 급등 나오고 나서 그때 가서 이제 보시고 후회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보기에는 포스코 퓨처엠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 섹터 전체로만 놓고 봐도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굉장히 좋아요. ETF 쪽 관련된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요. 변동성이 크기는 해요. 변동성이 큰데 종목별로 지금 등락이 갈리는 장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근데 특히 이런 장에서는 정책이라든지 테마보다 실제 수요 회복이 보이는 기업이 먼저 평가를 받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결국 대장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그 수요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LNF, 에코프로 PM, 포스코퓨처엠 이런 애들이겠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놓고 보면은 이 포스코 퓨처엠의 진짜 무기는 뭐냐면은 배터리 핵심 소재 포트폴리오예요. 그 포스코 퓨처엠은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密도를 좌우하는 하이니켈 MCM 양극재. 이 하이니켈 MCM 양극재는 뭐도 하죠, 얘네들이? 에코프로 BM도 하죠. 근데 포스코 퓨처엠도 합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그리고 충전 속도랑 수명을 결정하는 뭐라면은 흑연계 음극재도 같이 해요. 동시에 보유를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몇 안 되는 업체 중에 또 하나죠. 포스코 퓨처엠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투트랙 사업을 하는 애들이에요. 하이니켈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BM은 이쪽에 원트랙 사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포스코 퓨처엠은 음극재까지 같이 하면서 투트랙을 하면서 밸류 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소재 하나를 파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고객사 입장에서도 셀 성능과 원가를 동시에 조율을 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이 얘네한테는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의 확장도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음극재도 하고 있고 양극재도 하고 있고 최근에 LFP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근데 LFP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공급망의 밸류 체인도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사들과의 조율할 수 있는 공급망에 대한 확장의 스토리가 유리하게 써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포스코 퓨처엠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가가 악재가 나와도 많이 안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그래서 2차 전지는 계속 여러분들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직장인 분들 장중에 차트를 계속 보기 어렵다라는 거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뉴스만 보고 들어갔다가 그 타이밍 한번 놓치게 되면은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이걸 지금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하는지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감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때 결국 손실이 커지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런 흐름을 제가 계속 보고 이런 특징적인 패턴들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똑같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냐? 결국에는 뉴스만 보고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굉장히 늦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결국 나의 기준이 없으면은 흔들리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2026년 투자 전략집에는요, 바이오 쪽과 AI 한 종목씩 총 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한 종목씩을 뽑아놨고요. 지금 역대급 매집 정황 역시 포착이 됐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90%가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요. 이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기술 이전이나 계약, 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지금 붙고 있고요. 글로벌 쪽에서도 M&A 라이너스 딜에 늘어나면서 업황 중심축이 지금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올해 이 기업의 의약품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뉴스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이게 올해부터 차차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게 킥포인트고요. 수급도 제가 AI 기반으로 판독을 해보니까 최근 3개월 누적으로 외국인이 약 4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고요. 기간이 지금 5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습니다. 이런 수급은 여러분들 그냥 하루짜리로 끝나는 수급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쪽인데요. AI도 지금 미국 관세 이슈로 캐파 투자 돈이 계속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면 올해는 전공정부터 후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장비사까지 관심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그 흐름들이 나타날 건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HBM 쪽에 관련돼 있는 전공정, 후공정 관련돼 있는 장비단 기업을 꼭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베일에 알려져 있는 기업들 말고요. 이미 베일에 숨겨져 있는 기업, 알짜배기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 역시도요. 이미 중장기 성장 구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통제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유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리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수급도요. 최근 3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지금 5천억 이상 담고 있고요. 기간이 4,900억 이상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이 두 종목 모두 개인 투자자 10명 중에 9명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재료를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매집을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재료 발표는 임박해질수록요. 가격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재료는 제가 대부분 다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젠 여러분들 종목명만 알면 되는 상황이죠. 자, 종목명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010-2896에 9034번으로 문자로 차프로라고 딱 세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AI와 바이오 쪽 관련돼 있는 한 종목씩 두 종목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AI 판독 결과 상세부터 단계별 매수 전략과 목표가 그리고 시나리오, 최소 목표부터 최대 목표에 대한 수익까지 전부 다 이 안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진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딱 자료만 보면은 아,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이 확 완전히 오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확인 안 하면 이번에 또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그 타이밍은 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안 보고 그 차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 뉴스에만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요. 결말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겠죠. 구조가 잡히면은 판단도 달라지고요. 결과도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2896에 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해당 투자 전략집 파일 전부 다 조건 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점 역시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핵심적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놓고 보면요. 유럽이나 북미 고객 대응을 전제로 해서 해외 생산에 대한 공급망 확장이 핵심 축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과거처럼 국내 생산에만 이미 의존이 돼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그리고 배터리, 고객과의 장기 공급을 전제로 해서 설계된 자산들이 이미 깔려 있다는 점이 중장기 포인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수주가 결국에는 실적으로 넘어오는 그 경로도 딱 놓고 보면요. 굉장히 명확해요. 뭐냐? 처음에는 결국에는 그거죠. 모델에 대한 부분들의 고객사 채택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양극재나 음극재 쪽에 대한 부분들의 출하량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상승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익률이 회복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고정비 레버리지로 이익이 회복이 되는 순서예요. 그래서 돈이 실제로 찍히는 타임라인만 놓고 보면은 협의 계약이 먼저 재개가 되고 그 다음 분기부터 출하량이 숫자로 확인이 되면서 가동률이 정상화되는 그 시점에서는 영업이익률이 회복이 되는 그 구조에 있다라고 쉽게 말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뉴스보다 분기별 출하 추이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드 뭐 잠정 뭐 이런 뭐 공장 중단 이슈 이런 것보다도요. 출하 이슈가 더 큰 거예요. 더 크게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만 놓고 봐도요.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는 단순 소재 업체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포스코 그룹은 이미 원재료, 정년, 그리고 소재, 밸류 체인과 연결이 돼 있다는 점이 다른 기업들과 다른 뭐죠? 차별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니켈이라든지 아니면 리튬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의 메탈 조달부터 소재 생산까지 이어지는 그 구조는요. 가격 변동성이 큰 국면에서도 고객사의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쪽에 대한 업황 반등이 나타나 주면은 포스코 퓨처엠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전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가 있냐? 딱 두 가지 보면 돼요. 간단해요, 2차 전지는. 첫 번째, 출하가. 출하 회복 확인을 하면 되죠. 바닥을 그러면은 찍었는지, 그런 다음에 회복 흐름이 전환이 되는지, 그런 다음에 분기 숫자로 확인이 되는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둘째, 회복 국면에서는 마진이 동반적으로 회복이 되는 구조인지, 이걸 같이 보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에 동시에 잡힌다. 그럼 포스코 퓨처엠은 뭐가 되냐면은 테마가 아닙니다, 얘네는. 그때부터는 실적 기반으로 글로벌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진짜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얘네들은. 왜 너무 좋아요. 진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저는 홀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애들 쳐다보지 마시고요. 지금도 옥석 가리기 할 수 있는 기업 많습니다. 숨어있는 보석들 많고 그거 관련해서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꼭 마지막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은요, 종목을 그냥 단순히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에는 처음에 재료, 그런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구간, 그런 다음에 시나리오를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보는 방식으로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 계속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결과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라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제가 작년 7월 29일 날에 로보티즈 영상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여기였어요. 92,500원대의 가격 고가 라인을 경신하고요. 소폭 눌림 나올 때 79,100원 할 때 제가 영상으로 로보티즈를 찍었어요. 이때 제가 로보티즈 모아 가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이 아래 재료들을 PPT화를 시키면서 말씀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LG전자가 계속해서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픈 AI가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공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양산 시기가 계속해서 앞당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대체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중장기 스윙 가치 매우
매력도가 높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못 갔어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7만 9천 원대에 찍었던 영상 가격이요. 32만 3천 원대를 달성했어요. 무려 320%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단순히 종목을 그냥 따라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료를 볼 줄 알고 수급을 볼 줄 알고 구간을 볼 줄 알고 시나리오만 잡을 줄 알면요. 종목 선택하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 어려운 게 무조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내가 못 잡았으면 이제 끝 아니냐? 여러분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번 2026년 상반기 때도요,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선별을 해놨습니다. 지금 시장은 AI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요, 여러 가지 부수 카테고리가 뻗쳐나가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BM 쪽, 그리고 의료 AI, 그리고 지금 로봇이라는 이런 플랫폼 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전,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신재생 쪽까지 이렇게 사이클이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올해도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는 안 올라간 옥석 가리기 종목을 찾아야 돼요. 결국 숨은 보석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안 올라간 종목이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뉴스에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미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요. 이미 사업성도 좋아지고 있고요. 모멘텀도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뉴스에서 거론이 크게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아직 있어요. 로보티즈처럼 300%, 1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애들 그냥 추격으로 따라 붙어서 운 좋게 먹고 손실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뭐다? 선취매를 하는 관점으로 바꿔 나가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올해 시장만큼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먼저 보고 어떤 재료가 붙었을 때 시장이 확실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흔들릴 때 어떤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바꿔야 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기준을 바꿔서 올해만큼은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급등주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 제가 뽑아놨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위에 보이는 010-2896에 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3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 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뽑아 놓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꼭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만 연락을 주셔서 올해만큼은 우리도 따라 붙는 매매가 아니라 미리 뭐다? 선침해하는 그런 매매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